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제목은 시장이 긴장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좀 금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금 가격이 최근에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정리하도록 할까요? 시장이 1월 달부터 연초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2월 들어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어제 또 다시 하락하면서 2700포인트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의 반응들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지금 수급 상황을 보면 시장은 1.5%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로 찍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600억 그리고 기관이 900억 정도. 특히나 지금 연금 쪽에서 1,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많이 빠진 업종은 기계, 운수장비, 건설, 이런 쪽이고요. 종목별로도 수급을 한번 좀 보면요. 삼성전자는 1,000억 이상 매도를 했고요. 카카오 전일에 좋은 실적 발표하고 좀 상승폭을 키웠던 카카오는 1,2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현대차, 강원랜드, 두산중공업이 어제 좀 10% 정도 하락했는데 유상증자 청약에 실패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요. 특징은 하이닉스는 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수급적으로나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솔루션 매수했고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매수하면서 그래도 이거는 놓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 페노션,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까지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제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 방금 전에 끝난 미국 시장은 다우는 0.5%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그 대신에 좀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려워요.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어떻게든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전일에 낙폭이 컸던 업종들 이쪽에서 지금 이제 리바운드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1.4%, 엔비디아가 1.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디즈니는 그 뒤로도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쪽 오일 쪽은 최근에 워낙 강세를 보였어가지고 약세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은 베이징 머티리얼이 좀 가장 예혼자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커머더티 관련된 주식들이 알코아나 아니면은 엑스모빌이나 이런 주식들이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보면은 어제 하루 동안만 보면은 좀 다시 좀 하락 전환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어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이 오히려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라드 형이 어제도 경고를 계속했는데요. 그만 좀 얘기해 형. 알았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7월 달까지 100bp 인상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나는 완화책 축소를 우리가 예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앞당겨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놀랬던 표현은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에 대해서 놀랐다. 아니 형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놀랐다니.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놀랐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뒤로 나온 얘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즉 연준의 신뢰성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상방 압력이 생각보다 너무 세서 놀랐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연준의 신뢰성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에 꼭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까지 100bp 인상 선호한다 이 얘기는 전에도 했던 얘기라서 추가로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인상을 해야 되긴 하는데 3월 달에 50bp를 인상해야 될 정도인지는 글쎄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빅스는 7% 상승하면서
29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여기도 이제 윗꼬리와 밑꼬리를 동시에 달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던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금리를 보면은 10년물 금리는 다시 2%를 찍었다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987 그러니까 뭐 2%예요. 2%. 10년물 금리도 이제 드디어 2%대에 도달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물 금리도 6bp나 상승하면서 1.58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격차는 40bp 수준까지 이제 하락했습니다. 41.8bp예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장단기 금리 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얘가 마이너스 가면 항상 이렇게 리세션이 왔다. 경기 침체를 동반한 주가 하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셀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연초만 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 이거 올려볼까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최근에는 그냥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쭉 내려왔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시장이 진정되기 위해서도 이 흐름이 여기서 멈추고 그래도 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라도 좀 가는 모습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 10년물 금리는 올라갈 게 2%에 막혀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는데 2년물 금리는 거침없이 지금 올라오면서 1.5%가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의 차이가 40bp다.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좀 불안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금 가격은 지금 이제 최근 월봉인데요. 금 가격의 흐름을 보면은 지난 2020년 이후로 계속 여기서 그냥 고만 1800불 정도 수준에서 고만하게 유지되고 있다가 이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한 4% 상승했는데 이 흐름이 예사롭지 않아서 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금 가격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워낙 이제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거 지금 사실은 이런 분위기면은 금값이 올랐어도 되는 분위기였는데 안전자산 선호에다가 뭐 유가도 오르고 커머더티 가격 다 오르는데 금 가격은 뭐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야 요즘 금은 비트코인이야 라는 얘기만 나왔었죠. 그런데 어제 금 가격 흐름 최근에 금 가격의 흐름은 야 나도 금이야 라고 얘기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는 관점에서 금 가격이 상방 압력을 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좀 재밌었어요. 수급상으로 온스당 1800불 아래에서는 뭐 누군가 1800불 이하로 내려가면 뭐 사는 애들이 꼭 있더라 라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러시아의 국부 펀드가 아니냐 라는 추정이 있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도 계속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커머더티 가격이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도 이게 보니까 현재 환경에서는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골드만삭스 말을 꼭 들을 필요는 없지만 최근에는 지금 원유와 금을 원자재의 좋은 투자처로 지목했다. 달러는 0.1% 하락했고요. 유로화가 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이제 유로화 22 하고 나서 야 우리도 비둘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좀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는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제는 뭐 큰 반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뭐 1에서 2%면은 뭐 큰 움직임이 없었다. 크립토는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맵을 봐도 뭐 이런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빠진 게 더 많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큰 뭐 변동성 없이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간단하게 시장을 정리했는데요.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은 라이브로 하는 게 훨씬 낫다.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효친이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